내 꿈을 이끌어준 그 시절 가장 커다란 문. 내 삶의 흔적들을 간직한 가장 정겨운 거리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맛있는 단골 메뉴. 그리고 가장 행복한 미소의 이유는 언제나 나였던 당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없지만 여전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 투표로 함께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성과 소통이 만나는 아름다운 동행, 저는 호스트 박미선입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생활에 정말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새롭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생겨나서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게스트분은요, 토론토 지역에서 우버 드라이버로 활동하고 계신 임재우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요. 네. 우버카를 요즘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예.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번도 이용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일단 그 회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나 타는 게 아니고 네.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인적사항 적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를 스캔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부터 곧바로 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패신저가 이제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셀프인 웹을 통해서 네. 하게 되면 곧바로 이것이 가장 가까운 차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우버카를 드라이버가 있는 분들이 거기에 또 웹을 깔아가지고 이제 운행 중에 그 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기 차를. 그래서 이제 패신저가 이제 리퀘스트를 했을 경우에 이제 이게 그 마치 레이더가 도는 것처럼 삐삐삐삐 소리를 내면서 10초간 울렸을 때 내가 오케이, 너 내가 픽업하러 가겠다. 타칭만 딱 하면 곧바로 그 리퀘스팅한 패신저와 그 우버하고 1대1의 그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버 앱이 자동으로 열려요. 그분 그 픽업 장소가. 그럼 그 맵을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딱 도착하고 나면 곧바로 이제 거기에 도착해서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해요. 패신저도 목적지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스캔을 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목적지 웹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에 딱 내려주면서 다 왔습니다. 네. 그럼 자동으로 이제 내리면서 내가 이제 엔딩 트립을 긁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요금이 보여지기 전에 이 드라이버가 이제 패신저를 평가를 하는 거죠. 5점 만점에. 예, 서로 평가를 하는 거죠? 예, 상대 평가죠.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패신저 평가하고 네. 패신저는 드라이버 평가하고. 네. 말만 들어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예, 편리하죠. 느껴지는데요. 뭐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네네. 누를 필요도 없이 자기가 아무 데 서가지고 곧바로 그 사람 그 패신저가 있는 그 위치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가면서 사람이 있는 곳하고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가끔 멀리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예,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예,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심지어는 뭐 나야가라 폴, 멀리 나야가라까지, 가셨네. 뭐 런던, 네. 뭐 밀턴. 최장거리라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으로 어느 정도 되죠? 따지면 보통 한 3시간 30분. 3시간. 예. 그럼 갔다 다시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주위에서 몇 번 이제 트립을 뛰는 거죠. 그냥 오면은 빈차로 오면 손해잖아요. 거기서 본전을 뽑고 와야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혹시 뭐 토론토로 다시 돌아오시는 예, 그럴 수도 승객들도 있고요. 있을 수 예,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승객분들과 차 안에서 굉장히 대화도 많이 나누실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제 특히 슈거리 가운데도 뭐 일상적인 얘기, 뭐 날씨가 오늘 뭐 어떻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가벼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먼 거리를 가게 되면 그때도 이제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지루하게 그냥 음악만 틀고 그 지루한 거리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비스 중에 하나가 속하는 거죠.
그래서 매개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친해지는 거죠. 참말로. 그러게요. 예, 나중에 이제 거의 내릴 때쯤에면 거의 친구가 돼요. 어. 그러니까 헤어지는 건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네네. 거죠. 예. 아쉬워질 것 같아요. 예, 한 3시간 정도를 그럼요. 차 안에서 같이. 그래서 특히 이제 고속도로를 네. 갈 때는 특히 이제 새벽에 차가 없는 그 고속도로를 오랜 시간 동안 가게 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죠. 어떤 것을 하든지 허용이 되니까 차도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가끔마다 얘기를 나누면서 때로는 이제 음악 듣는 거면 지루하니까 어떤 교회는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를 텐데 너 괜찮겠냐? 그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너가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 같은데 내가 이태리 가곡을 하나 불러주겠다. 예, 노래도 그러면서, 직접 예, 노래도 하세요? 직접 제가 불러줘요. 어. 그래서 불러주면 하다 보면 네네. 더군다나 자기 나라의 언어로 네네. 이탈리아로 하는데 금방 친해지죠. 아. 상대방의 두려움이 없게 편안하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예, 그렇게 유도를 하죠. 임재훈 씨가 생각하시기에 이 우버 드라이버의 이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매력적인 거라면 자기 길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모두 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손님에게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언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예, 전공은 실제 네. 전공은 음악 교육학인데 음악을 전공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실기 노래를 하신다고 전공은 하셨잖아요. 네. 성악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을 금방 이렇게 서먹서먹한 사람들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어요. 네네. 예, 충분하게. 마치 아니 친구처럼. 어떤 흡입력을 갖고 있길래 그 노래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노래를 불러야 되나? 혹시 이 자리에서 한 곡 예, 부탁드려도 그러면 뭐 될까요? 간단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노래 부르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네, 예. 자 스탠바이 예, 들어갔습니다. E bella cosa, una giornata a sole, non ama po, na un giorno è festa, e un giorno è festa, che bella cosa, una giornata e sole.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박수를 좀 쳐드려야 될 것 그런 거야? 같아요. 야, 어떤 분은 이제 나를 그냥 아무렇게도 아닌 사람으로 네. 봤다가 내리면서 존경의 표시를 하고 가죠. 어떤 분은 주머니 뒤져요. 팁을 주시려고. 예, 팁을 팁을 받을 수 있나요? 원래는 팁을 못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님들 안 받으면 또 서운해하더라고요. 아,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이번에도 피곤한데 네네. 커피나 사셔 마시라고 커피 마시라고. 아유, 그러면, 참 아유, 마음들이 너무 다들 고맙다고. 너무 네. 좋으시네요. 그렇죠. 거의 뭐 90%는 다 좋아요. 손님들이. 네. 왜 그러냐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약간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 우버 서비스에 대한 그 우버 드라이버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예. 무엇보다도 이 상업용 보험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하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그 도전하기가 약간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우버 드라이버를 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몇 번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하냐 이제 얘기를 묻더라고요. 일단 우버 쪽에서는 매번마다 그 패신저가 탈 때마다 라이더 피를까지 추가해서 받거든요. 그게 지금 쌓여진 것이 지금 우버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금이 5 밀리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하나당 최고 커버할 수 있는 돈이 5 밀리언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아직까지 그 사고 났을 때에는 그 우버 드라이버가 개인 그 퍼스널 인슈런스 가지고 충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버가 그 큰 인슈런스 회사하고 지금 컨택을 하고 있어요. 인텍트 파이낸싱 회사, 이 캐나다 가장 큰 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하고 지금 매칭을 하고 있고 지금 2월부터 오픈될 것이 아비바라고 하는 그 카 인슈런스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이내 드라이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코머셜 인슈런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600불, 예, 600불이면 한 달에 한 50불씩 낼 수 있게끔 지금 2월에 좀 오픈할 예정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매월 50불씩 지불을 하고 예. 하지만 20시간으로 이제 제한이 네, 돼 제한이 돼 있다는 있고요. 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돼 있고 현재 네. 이제 그 드라이버에 대한 인슈런스는 걔네들이 당연히 다 기반으로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 사고가 날 경우에는
자기한테 곧바로 연락을 하면 자기들이 조치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 같으면 모르겠어요. 사고를 한 번도 안 나가지고. 지금 자랑하시는 거죠? 네,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농담입니다. 다행히. 아, 네. 당연히 사고 안 나게끔 그럼요. 안전운행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운행이 중요하죠. 최고죠. 네. 지금 현재 토론토에 약 17,000여 명의 우버 드라이버가 활동 중으로 네, 그 있다고 정도 그렇게 돼요. 들었어요. 한국인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나요, 지금?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토론토 우버 클럽이라고 하는 그 카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등록된 인원이 250명인데 250명이 다 드라이버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남자가 5명, 여자 한 4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게 아마 더 적거나 많거나 그럴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보험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되면은 그 한국 분들도 많이 그렇죠. 많이 하게 도전하시지 되는데 않을까. 네. 문제는 네네. 이 한국 분들이 가장 문제가 일단 어떤 새로운 것을 하려면 그 망설이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는 이제 한국이 아니고 토론토다 보니까 주요 언어가 영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가 안 돼서 언어가 망설이는 경우가 네,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처음부터 뭐 영어를 잘 하시고 시작하시진 않으셨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네. 영어 한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그러셨나요? 가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와서 영어를 했거든요. 말을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더구나 못 알아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말을 하면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우버를 시작할 때 하고 나서 한 3개월 뒤에 그 우버 오피스에서 편지가 왔어요. 잠깐 우버 오피스에 들리라고.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외국인들이 컴플레인하는 것이 그 사람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드라이버에게 평점 5점 만점을 주거든요. 그게 이제 깎여가지고 3.5점이 되면 이 드라이버가 정지가 돼요. 액티베이션이 안 되게끔 이렇게 정지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로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죠. 받았죠. 그거 받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많이 그 컴플레인을 했나 봐요. 이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차를 못 타겠다 어쩌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결국 결단을 내린 것이 액티베이션이 안 되게끔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건 하고 싶은데 수없이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영어보다도 한국어인데 한국어에 더 익숙해서 영어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걔네들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놓쳐버리게 되면 너희들 실망하게 될 거다. 후회하게 될 거다. 편지를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2주 뒤에 보자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갔죠. 찾아가서 매니저 만났죠. 매니저 만나고 싶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죠. 내가 도저히 집에서 기다릴 수만 없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기에 내가 여기에 와서 너한테 말을 해야만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내가 운전을 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 나를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내가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너희들 그 사업에도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될 거다. 그러고 한참 뒤에 이제 있고 나서 매니저가 이제 하는 조건이 뭐냐면 그러면 하루에 운전을 하는데 하루에 7트립 이상. 그러니까 손님을 7번 픽업하고 7번 목적지에 내려주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주로 다운타운에서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운타운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내 생각은 뭐냐면 거기 있으면 진짜 영어를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주로 이제 간다 그러면 다운타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지리도 모르는데 어떤 경우는 막 헤매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는 것이 그것만 익숙해지는 게 아니고 스피킹 하는데도 익숙해지고 리스닝도 익숙해지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잡을 다시 찾으셨어요. 네, 찾은 거죠. 네네.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셨나요? 글쎄요. 저는 이 세상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도하다 보면 뭐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거의 80% 이상은 그 안에 능력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다 어느 누구나. 다만 자기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봤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내뱉으면 이미 반은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서 이제 80%가 되는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하면서 20%를 더 받는 거니까 100%가 다 되는 거죠.
임재우 씨의 이력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 2008년도에 토론토로 이민을 오셨어요. 예. 그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이력이 뭐 상당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음악 교사로 오랫동안 재직을 예, 하셨다고 중학교에서 네, 음악 교사를 그렇게 했어요. 네, 예. 들었는데 그렇게 그 교직 생활 오래 하셨고 또 교감 예, 선생님이셨잖아요. 왜 갑자기 이민의 길을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교직을 그만둘 때가 어떤 때냐면 사제지 간의 이런 관계가 끊어질 때. 그러니까 이제 제자가 교사를 고발을 하고 신고를 하면 곧바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 대해 너무 애정을 가져도 안 되고 덜 가져도 안 되고 적당한 수준만 이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회의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교육제도도 문제가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과감히 그만뒀죠. 그러면서 내가 여기 한국에서 계속 교직생활을 한다면 제한된 것만 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결국은 그만두고 미국으로 갈까 캐나다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것이 결국은 캐나다였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제잖아요. 여기 캐나다 왔다고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비지터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 홈스테이 하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어떤 뭐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한테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때 마침 제가 가방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력서를 한 30여 장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방 속에 미리.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부흥회 하는 날인데 목사님 만나뵙고 이력서를 드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찾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마침 또 거기 있는 전도사님이 미디어 관련 일을 했었는데 그만뒀거든요. 사람이 필요했었거든. 그래서 적격자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이어가 돼가지고 워크퍼미션을 받았죠. 지금은 또 그 우버 드라이버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예. 장시간 오래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면 허리도 안 좋을 수 있고요. 예. 좀 두통도 올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예기치 못한 그런 몸에 이상한 네,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극복하세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호흡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호흡 운동. 예, 심호흡 운동. 아, 이제 그거 하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맑아져요. 저도 네네.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복식호흡이라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숨을 코로 들으셔요, 일단. 아, 복식호흡. 예, 깊게. 네. 그러고 나서 금방 내뱉는 게 아니고 잠깐 멈췄다가 네. 3초간 입으로 내세요. 갔다 잠깐 멈추고 네. 또 잠깐 멈추고 네. 또 그렇죠. 3초간 내쉬고 그래서 이게 5-6번 정도 반복을 해요. 네. 때로는 그 의자 있죠. 의자 이용해서 이제 네네. 스트레칭 이렇게 또 한참 돌렸다가 또 이렇게 멈추고 네네. 천천히 이렇게 돌렸다가 멈추고 아. 때로는 이것도만 네. 해요. 잠깐 픽업 장소에 가서 살짝 따라하면서 예. 지금 몸을 그러니까 풀고 이렇게 있어요, 해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돌리면서 네. 이렇게 했다 잠깐 멈추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네. 근육이 한 곳에 뭉쳐있던 것이 이제 풀어지게 네. 됐어요. 방금 팔에서 소리가 그래서 이런 네. 식으로 스트레칭 하는데 스트레칭을 네네. 한 뭐 5분간 정도 하면 마치 그 운동장 그 1000m 그러니까 1km를 달린 거와 똑같아요. 1km를 달린 네, 것처럼. 스트레칭만 잘해도 건강 관리가 네네.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우버 드라이버를 어떻게 알고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우버를 알게 된 거는 어떻게 우연치 않게 그 사이트를 이제 서칭을 하게 됐어요. 네. 서칭을 하게 됐는데 우버라는 것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네. 사이트를 갔더니 거기에 그냥-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네. 우연히 발견하신 예, 거죠? 우연히. 그래서 자기 차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자유롭게 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어느 누구나 쉽게 벌 수 있다는데 눈이 이제 딱 거기에 꽂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그거 보고 거기에 이제 우버 드라이버로 이제 제가 등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등록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 이제 사이트 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 사무실에 가서 찾아서 가서 등록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네. 가서 직접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드라이버 라이선스 그러니까 면허증,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그다음 개인 인슈어런스, 그다음 내 아이디 카드 2개 이걸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기가 직접 스캔해가지고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끝나고 곧바로 하게 된 것이 겨울용 장착 타이어를 네네. 그 꼈느냐 안 꼈느냐 이런 그 서약서 쓰는 게 하나가 있었고 예, 그거 끝나고 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일 뒤에 뭐 액티베이션이 됐더라고요. 오늘 편지에 왔는데 꽤 네. 빨리 된 예, 거예요. 보통 뭐 한 10일 정도 걸려요. 하면은 10일 정도 더 이상도 걸리기도 하는데 직접 방문을 하셨기 예, 때문에 직접 아마 방문을 가능한 해서 일이 아니었나. 금방
네네. 그러니까 메일이 왔더라고요. Congratulations on 네네. your Uber X driver. 딱 해가지고. 제가 인터뷰 전에 임재호 씨의 그 페이스북을 잠시 예, 예. 방문을 해서 좀 이렇게 봤어요. 그랬어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나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승객분들이 승차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그날 있었던 뭐 그 일상적인 거에 대한 어떤 그 기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예, 예.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일을 즐기시는구나 그런 맞습니다. 네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거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새벽에 되면 모든 교통이 다 끊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픽업한 사람은 간절하거든요. 내가 이 차 못 타면 집에 못 돌아가고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대부분 그 새벽녘에 가면 새벽에 특히 이제 1시 넘어서 새벽 2시, 3시, 4시 정도에 되면 그 낮에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픽업하러 딱 가면 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해요. 정말로 고마워서 그 눈초리로. 또 보람이 있었던 거 하나는 자기 아버님이 양로원에 있어요. 양로원에 있는데 그 딸이 자기는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버카를 부르는 거거든요. 불러가지고 이제 픽업하러 이제 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버님이 지금 양로원에 있는데 비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태워서 집까지 데려주면 고맙겠다. 내가 이렇게 막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양로원 앞에 딱 도착을 했어요. 한참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딱 오는데 보니까 못 걸어요. 거의. 그래서 못 걷는 사람이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차에 태워졌죠. 근데 제 차가 다른 차보다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운이 못 올려가지고 딱 해가지고 제가 발까지 하나 얹어주고 또 하나 얹어주고 그래서 몸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시트벨트까지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오는데 처음에는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낯선 사람이 이렇게 픽업하러 오니까. 그래서 차에 태우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죠. 당신의 딸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 자기도 안다고. 나도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얼굴에 웃음이 이렇게 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딱 도착해서 집까지 내리는데 제가 부축해서 그 문 입구까지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딸이 나오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뒤적이면서 팁 20불을 주더라고요. 그것도 안 받기는 또 그러니까 안 받기만 네, 하고 요금이 죄송하고. 거기까지 네네. 스카보로 지역이었는데 그 캐실뷰 아시죠? 캐실뷰 그 양로원에서 데려서 그 스카보로 쪽에 있는 거기까지 이제 태워다 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이것만 줘서 미안하다 네. 고맙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딱 보던 환한 그 행복한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마침 석양이 쫙 치고 있었어요. 한편에 예. 시를 듣는 듯한. 한편에 시 같기도 하고. 네. 네, 우버 드라이버 임재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 같이 사는